네, 여러분 과학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종교와 과학,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외우기만 하고 또 믿기만 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괜히 무시하고 또 교회에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방황하는 혼책러들을 위한 신학책 가이드 부킹맨 창조론 연대기 특집 방송 5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라서 그냥 목소리만 나가는데 네. 오늘 특별히 카메라 앞에서 옛날 추억도 살릴 겸 같이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셨고 또 각자 영상으로 처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자기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저부터 하면 저는 네. 부킹맨 MC를 맡은 최개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책을 학대하며 책 보기를 즐겨하는 고생 윤희입니다. 역사 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좀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가나안 용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그 창조론 연대기라는 이제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마 유명한 진짜 최고의 작가님이시죠. 기독교계의 아마 유일무이한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러스트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에클툰이라는 기독교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 작품을 그리고 있는 러스트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작가님하고는 사실 초면은 아니고, 네. 그죠? 예전에 한번 뭐죠? 마가복음 뒷조사. 네. 아마 작년 봄에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때 같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그 그림도 그려주고 네. 한 같이 가지, 방송한 예.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네. 저희보다 안 떠시는 것 같아요. 네, 속으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 그 러스 작가님이 에클툰이라는 그 웹툰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 기독교 웹툰을 연재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어떤 작품들 연재하셨고 어떤 작업을 주로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클툰에서 뭐 제가 제일 처음 연재했던 작품은 마가복음 뒷조사였고요. 에클툰이 2015년 여름에 이제 오픈을 하고 그때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에클툰에서 두 번째로 연재한 작품이 이제 창조론 연대기. 이렇게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렇게 딱 7개월 동안 연재를 하고 이렇게 또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주 1회 연재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엄청 그게 정말 힘들었죠. 고생이 많으셨다는 후문이 있던데. 네, 사실 원래 웹툰 작가들은 거의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이번 창조론 연대기는 딱 목요일 저녁 6시로 마감을 딱 정해놓고 독자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 거의 뭐 수요일 밤에 죽을 어떻게 뻔했죠. 지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인간이 아닌 완전 몰골으로. 원래 이상적으로는 네. 월요일에 딱 그 콘티가 나오고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딱 작업해서 올리면 가장 좋은 경우인데 이제 월요일 날 스토리가 다 안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 한 오후까지 가서야 이제 겨우 스토리가 나와서 화요일 밤부터 작업 들어가면 이제 결국 수요일 날 항상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종말론적 삶을
그 매 일주일 단위로 경험하는 거죠. 종말을 경험하고 다시 해방을 느끼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또 종말을 맞이하는 엄청난 그러네요. 그 신앙적인 삶을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포장 아주 좋아요. 예. 실제로는 아주 되게 가난하고 고되고 힘들고 예. 이럴 텐데. 내가 이러려고 했나 막 자주 건드리고 하겠죠. 저는 휴대편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맞아요. 종종 이렇게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3본 오피스텔에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예. 당산동 이제 사무실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맨 처음엔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이 시행착오라고 약간 그 주 야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작업 시간이? 그쵸. 네. 그건 컸죠. 예. 그거 어떻게 바뀌죠? 그게? 글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신기하네요. 네. 일단은 그동안 7개월 동안 오랜 작업 기간을 거쳐서 매주 그 인터넷에 연재를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 연재하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이게 책으로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책이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도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용도사님도 같이 좀 설명해 주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여기 있는 이제 로널드 넘버스의 창조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과학 역사, 미국에서의 어떤 그 진화 재판에 관련된 아주 그 날선 종교와 과학에 관한 이 역사책이 나오면서 이 책을 좀 더 이제 사실 역사책에서 되게 어렵고 좀 이제 맞아요. 약간 지루하고. 난해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게 있어서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이 어떤 그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뭐 그 세미큐 플러스 뭐 이제 대표님이랑 작가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작가분들이 글을 보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제 러스 작가님이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시작은 예, 그렇게 그쵸, 예. 했죠. 어쩌다 그걸 덥석 무셨어요. 본인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 사실 제가 대학 때부터도 뭐 계속 창조과학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해답이 됐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진지하게 봐도 그렇고 과학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던 주제,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세물교육 플러스에서 제안을 주셔서 예, 저는 덥석 물었습니다. 예. 제가 그 마가본 뒷조사도 그렇고 항상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그 만화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랄까? 네. 사실 이 책도 엄청 두껍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읽고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스토리 전개해가지고 거기에서 재미와 감동과 정보를 전달하려면은 이 과정이랄까? 이게 엄청난 건데. 제 생각에는 책을 읽는 과정은 책을 읽는 과정 그 자체로 따로 가는 것 같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작품을 이야기를 뽑아낼까 하는 거는 또 별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신 거네요. 이야기상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캐릭터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창조론자들이라고 치면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주제에 관해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몇 가지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내야겠다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렇구나. 한번 구체적으로 좀 책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네. 그 다는 아니고 책의 좀 일부 스토리를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유준이라는 캐릭터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 아이가 이제 창세기 일장과 이제 과학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과의 이 차이, 괴리감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답을 찾은 거죠.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래서 들떠서 이제 반장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근데 정작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여자아이 한 명만 이제 굉장히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여자아이 그 김수영이라는 같은 반 친구랑 이제 유준이라는 캐릭터와 이제 준이가 수영이를 흠모하고 짝사랑하면서도 이제 수영이와 같이 이렇게 창세기 1장과 또 과학에 대해서 같이 점점 고민해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러브 스토리네요. 결국은. 러브 스토리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과학 이야기가 계속 7개월간 겹치는 이제 거죠. 매주 연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네. 바로 실시간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예,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 남는 키워드는 심쿵, 심쿵, 어머 막 이런 것들. 기존의 어떤 신앙 웹툰 이런 마가복음이랑 또 달라요. 그쵸. 예, 예. 되게 본격적인 연애물이기 그리고 때문에 아재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그러니까요. 함께 막 나의 과거의 첫사랑의 향수를 막 일으키는 막 네. 돌아가는 저는 느낌. 10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했는데 오히려 저도 심쿵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10대들보다 진짜 아저씨들이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이게 결국은 30, 40대 아저씨들의 중고등학교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야기와 학교의 이야기와 또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아주 묘한 진짜 괴물이 탄생한 것 같아요. 예. 7개월 동안 연재하시면서 그 네. 댓글이나 이런 게 되게 격려가 많이 되셨겠어요. 혹시 기억나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럼 매번 뭐 깍, 뭐 으아, 뭐 이런 반응들. 예. 위성어를. 주로 위성어 위태와 함께. 네, 주로 그런 반응들이 많아서 그런 게 그런 뭐랄까 본능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어쨌든 그 한국 교회 안에 갖고 있던 통념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정면으로 네. 어떻게든 이게 만화라는 또 연애물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깨부수는 것으로 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맞아요. 약간 네. 반박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겠어요? 예, 뭐 사실 페이스북 같이 공개적인 댓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에클툰의 감상평이라는 조금 폐쇄적인 그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닫혀 있지만 그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댓글, 감상평을 좀 남기기도 했었고 뭐 메시지 개인적인 메시지로 좀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예. 많은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 사실을 원래 확인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진짜 연애물로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참 그럴 때야. 예. 그래서 그 정말 이게 사실 사물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팩트나 어떤 그 팩트의 증명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팩트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 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차원,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물을 중요시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학 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그 과학적 지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재미가 이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과학적 사실들보다 그냥 이런 연애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성장해 가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뒷부분에 가면 또 그 변화되는 예, 이야기. 변화되는 이야기들. 결국엔 지난주에 했던 뭐 맞아. 알라를 약간 다시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주변에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읽으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예. 그 연재 보시면서 예. 수영이한테 몇 번 고백하셨어요? 아, 예. 저는 온유한테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고백은 이제 힘내, 온유야 힘내. 내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감정 몰입도는 최고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뒷조사와 그렇게 마태복음 뒷조사는 가나. 신학적인 이제 그 성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꾹꾹 이제 약간 채워 넣었다면 이것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제 아주 그 이제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실제로 작가님이 이 캐릭터에 굉장히 세심하게 이 캐릭터를 그리고 묘사하고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썼겠어요. 이번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뭐 내면의 마가복- 변화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 예. 그러네요, 진짜. 약간 그런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은 거의 맞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섬세하게 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불편한 주제다 보니까 또 우리 모두가 또 어떤 방식으로도 해왔던 고민이다 보니까 그 각각 개인을 좀 더 깊이 좀 세밀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준이랑 수영이 말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누가 있나요? 뭐 온유라는 캐릭터, 박온유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제가 제일 좀 공을 많이 들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또 온유의 오빠인 박사무엘이라는 신학교 1학년생 캐릭터가 또 나오고요. 예. 수영이의 이제 소위 전 남친, 네, 전 남친, 구 남친이고 구 남친. 네, 이제 예. 미래의 현 남친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준이와 사무엘과의 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좀 긴장 관계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혹시 또 이 작품에서 아주 명장면들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이게 연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볼이 되게 이게 네. 좀 빨가시네요. 예, 불빨간 사춘기도 아닌데 아이고야, 나이가 몇 개인가 아이고 지금. 막 드립을 던져서 죄송하지만 예, 그 처음에 이제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들 처음에 아, 이제 맞아요. 예, 네. 처음에는 얼떨결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또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보는 그 어떤 예, 그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유준의 예, 그 심정이 저는 좀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그 노트를 딱 들이밀 때 우리 같이 연구하자, 같이 고민하자 하면서 그 노트를 같이 들이밀 때 저는 그거를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네. 그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요즘 말로 막 이렇게 자음만 막 쓴다든가 네네. 혹은 뭐 그들만 쓰는 은어가 있잖아요. 네. 저 사실 거의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책 읽으면서 아니 그 러스 작가는 얼마나 뭐 젊길래 이런 걸 많이 쓰지 나는 그런 생각 나름 다 모르는데 혹시 뭐 연구하셨어요 그런 거 따로? 아니 원래 알던 거 그냥 쓴 거예요? 아니요, 저 좀 찾아봤죠. 네. 맞아요. 나는 진짜 깨알 그 개그 코드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너무 네. 혼자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막 이런 게 있어 막 하면서 템이랑 카톡 묘사가 네. 굉장히 네. 이제 빛나지 않았나. 완전히 저는 진짜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어떤 정서를 캐치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혼자서 막 웃었어요. 막 내가 이거 이해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또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 저는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꼽고 싶은데 온유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후반부인데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온유가 이제 그 예배당 찾아가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어요. 펑펑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어떤 분을 만나요. 그 장면이 아주 뭉클하고 아 나도 저런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의 오빠이자 아주 그 이제 열렬한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이제 창조과학 신봉자인 그 박사무엘 신학생인가요? 네. 신학생이죠? 신학교 1학년. 네. 저 같네요. 네. 그 박사무엘이 그 어떤 도서관 맨 위에 서가에 좀 위에 꽂혀 있는 이 넘버스의 창조론자들을 가지고 저거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딱 순간이 있어요 마지막쯤에.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명장면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만화에서는 사실 현실보다 좀 더 온건하고 좀 따뜻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저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연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온유랑 그 사무엘 그 남매가 저는 되게 네. 마음이 많이 다 갔던 근데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주도 저희가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신념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부딪히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결단과 용기가 언젠가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이거는 두려운 거거든요. 그 기존의 어떤 소위 젊은 지구론 혹은 창조과학의 입장이 아닌 다른 창조론의 입장을 강의하거나 교회에서 소개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직도 아주 많잖아요.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심지어 신학자도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뭐 문제가 되고 막 그 강연이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맞아요. 많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만화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그 큰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역할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게 책을 제가 교회 가서
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러스트가 썼대.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소개해주고 아 이거 읽어봐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니? 아 내 생각은 아니고 막 이렇게 그 마가복음 지휘할 수 있는. 뒷조사는 마가복음 뒷조사는 제목부터 딱 마가복음 뒷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창조는 연대기 하고 이제 앞에 준이랑 수영이랑 있으니까 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 그 연애 이제 얘기도 나오고 한번 편하게 한번 봐봐. 한번 보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표지를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승전 사랑이야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알라 때도 그랬지만 결국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책이 아닌가.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겠다. 네, 계속 밀고 있는데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네. 좋네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예, 이 책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예, 신청하시고 예, 고백하시면 그럼, 결실이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오늘. 야. 네. 결국 그 이 책도 작가님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겠죠? 뭐 연애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예. 네. 예,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저도 남중남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다 근데 이거 준이랑 닮으셨어요. 그 아. 가장 닮았어요 캐릭터가. 아. 네. 본인 비밀인가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과정이 하신 좀 거잖아요. 비슷하게 예, 어떤 창조과의 뭔가 혁명이라고 느꼈었고 아. 그리고 뭐 또 안 믿는 저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막 알려주면서 이걸 하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도 막 고등학교 때는 막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기독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다 가능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고 예. 그러면 실제로 작가님 이거 작품 준비하면서 책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그 책들 뭐 관심 있어서 뭐 읽은 게 있겠지만 작품 준비하면서도 읽었을 게 있을 테고 네. 또 그러면서 혹시 뭐 생각의 변화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입장을 좀 바꾸게 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시면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창조과학을 그다지 믿어 의심치 않던 제가 이제 뭐 우종학 교수님 책이나 강의 같은 걸 좀 들으면서 또 창세기를 좀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좀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창조론 연대기를 연재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창조론자들이라든지 또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여러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좀 더 선명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탐구를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뭐 마가복음 뒷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쓴 만화가 아닌데 이 만화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보통 내공도 아니고 네. 보통 공이 들어간 책이 아니구나. 이거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뭐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종교와 과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해석에 대한 성경 주석도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생겨난 건지 이게 처음부터 우리한테 마치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신학이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시작을 했었고 또 어디서부터 결정적으로 이게 확 대중화된 뭐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는지 이 책에 아마 나오고 있는데 잠깐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작가님? 네, 이게 뭐 쉽지 않은 네, 얘기긴 한데 맞아요. 간단하게 그냥. 뭐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근대 과학의 발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뭐 그런 거지만 창조과학의 사실 구체적인 어떤 핵심이랄까 그거는 이른바 우리가 홍수지질학이라고 불리는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모든 그 지층과 화석 구조들이 다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좀 대중화되고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긴 거구나 한 방에 생긴 거구나 이게 엄청난 수억 년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지층 그래서 단편 잘라가지고 자료화분들 많이 쓰이죠. 뭐 조개나 물고기 같은 것들은 다 아래에 있고 뭐 포유동물은 그 위에 있고 새 같은 것들은 또 그 위에 있지 않냐 이거는 그냥 한 방에 쌓인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나름 막 설득력도 있고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튼 그렇게 창조과학이 좀 대중화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창조론자들이란 책에도 나오지만 그 진화론이랑 또 근대 이제 지질학의 발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구 연대가 오래됐고 또 우리 인간이 진화됐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발견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기독교 쪽에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진화론에 반대하는 또 현대 지질학에 반대하는 어떤 연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홍수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홍수 지질학 맥크리디 프라이스가 쓴 홍수 지질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헨리 모리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창조과학의 소위 아버지죠. 네, 창조과학을 이제 거의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분이 1950년대에 프라이스의 책을 참조해서 이제 그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탄생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책에서는 또 신학적인 이슈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책에 보면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비목적론적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 뭐 입장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것들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준이랑 수영이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유준이가 굉장히 설명 잘하잖아요. 비유를 할때요.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감동했어요, 진짜. 맞아. 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창세기 1장에 네. 6일 창조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6일 과학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그냥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정설이었고 그 외에 다른 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이나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너무나도 불온한 생각인 거죠.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이 창조론 연대기 안에서 그런 어떤 창세기 날이라고 하는 한자 히브리 요미죠.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한자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성도 얘기를 해주고 창세기라는 성경 자체 장르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의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그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캐리커처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또 성경을 읽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신학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정통적인 신학자들이나 조금 보수적이고 그런 신학자들의 입장들이 여기에서는 좀 새롭게 읽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받아들이거나 진화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성경이나 기독교나 이런 권위가 해체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보수적인 신학자들로부터 많이 이론을 그 권위를 끌어들였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관해서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다는 것이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책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고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만 있고 그것은 반드시 젊은 지구 창조론과 연결되는 거고 그게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충성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 온유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온유의 캐릭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그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제한된 인식으로 그 하나만을 진리라고 붙잡고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게 공격당하니까 막 발발 뛰는 거죠. 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만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어떤 진영이 있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행하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쫓겨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마가복음 뒷조사, 마태복음 뒷조사를 읽은 분들도 이 책의 확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책을 읽고 맞아, 수많은 공부를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어떤 딱 입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종교의 그리고 성경과 자연의 관계, 뭐 창조와 진화의 문제, 성경이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이런 수많은 맞아요. 이제 문제들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실은 이제 연애물 진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죠. 내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여기서 이 창조 과학과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팩트가 사실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어떤 안식교와의 은밀한 어떤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 창조 연대기에서 이어서 이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팩트나 이런 이런 자료들을 조작하게 된 것들이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죠? 이제 준이가 가장 충격 받았던 내용이 이제 공룡 발자국이랑 사람 발자국 같이 찍힌 게 그게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돈 벌려고 조각해서 만든 거라는 그건 거. 정말 충격이네요. 네. 이거는. 네. 그리고 그나마 또 뭐 사람 발자국까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이족 보행 공룡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침식되면서 둥글게 사람 발자국처럼 보이게 된 것들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나 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뭐 실제로 발견됐다, 뭐 그런 뉴스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인터넷에. 있어요. 예. 네. 어디 뭐 터키 아라라산에 어디 가면은 뭐 좀 있다, 뭐 탐사하는데 뭐 그 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그 유적 탐험대도 있어요. 실제로. 아 정말요? 네. 조직해서 가고 그래요. 네. 터키의 그 도베야진인가 아무튼 어떤 그런 네. 지역에서 탐험대가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 탐험에 참여했던 이제 그 박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박사가 이 중국 탐험대랑 같이 갔다가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중국 탐험대가 그 오래된 나무들을 미리 심어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조작이 된 거죠, 일종의. 그렇게 정말 된 팩트 체크에 다 걸리네요 지금. 그렇죠. 네. 작가님은 혹시 작업하시면서 가장 좀 이렇게 애정이 가는 어떤 씬이라던가 그래요. 뭐 그런 거. 화라던가 애정이 그런 게 가는 있으신가요? 혹은 표현할 때 되게 고민했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신중했다거나 이런. 글쎄요. 저도 온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영이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펑펑 우는 장면에서 수영이 아버지가 온유는 굉장히 이제 압박스러운 거죠. 자기가 믿는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다 나한테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 뭐 공격받는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 수영의 아버지는 온유에게 너가 그렇게 창조과학을 열망하고 창세기 1장과 과학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매치시키려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열심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진심만큼은 그 수영의 아버지가 온유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맞아요. 다독여 주거든요. 그런 장면들, 이 대사가 나올 때 제가 쓰면서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작품을 잘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좋은 스토리를 이제 제가 스토리 같은 걸 배울 때 스토리가 잘 나왔다고 언제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교과서처럼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작가 스스로가 웃음이 나오거나 작가 스스로가 쓰면서 놀라거나 혹은 울거나 이런 게 돼야 이제 스토리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잘 나왔구나 싶었죠. 이렇게 책을 뭐 짧지 않게 또 우리가 소개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창조론 연대기가 이제 보급되고 많은 분들이 읽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책이 또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짧게 한마디씩 하고 또 오늘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용도사부터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러스트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 책, 그러니까 마가복음 뒷조사, 마태복음 뒷조사 나왔을 때 이제 전작에서 계속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 출판사 마케팅 이제 회의를 하면서 대학생 좀 공부 좀 하는 이제 고등학생부터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의 서평들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에 정말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정말 이 책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과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학문에 관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좀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저와 비슷한 시기를 걸어갔던 중학생들, 어린이들이 저는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준이나 사무엘과 같은 전투적인 열혈 어떤 한 입장에 서서 공격 중인 사람이 한 번은 성찰할 수 있도록 어떤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윤희도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떻게 읽었는지 또. 저는 이 웹툰이라는 장르가 정말 많은 세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으라고 권해줄 수 있는 창조과학 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과학 서적이 아니죠. 창조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과학적인 의문이나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 이제 딱 읽고자 할 때 마음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본문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 2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 2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좀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동안 이게 인터넷에서 드문드문 한 편씩 읽다가 어제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는데 뭐 입 바른 소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캐릭터들의 어떤 인물 묘사라든가 그들이 갖게 되는 그 감정들이 막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눈물까지 나는데 진짜 이게 마음의 울림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야, 이런 책이 있구나. 너무 좀 신기했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진짜 와 너무 야 이렇게 감동줄 수 있구나라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진화 한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물 흘리셨는데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감동은 받았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킹맨 오랜만에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고 그동안 이제 음성으로만 나가다가 영상으로 나가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새롭네요. 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예, 고생 많이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항상 소개하는 책에 가장 인상 깊은 그 대목을 읽어주는 걸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그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전성민 교수님의 추천사 중에 아주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는 추천사가 있어서 그걸로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달콤하다. 그러나 또한 쓰다. 때론 맵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다. 수영을 향한 준이의 사랑은 혼란 속에서도 그의 우주를 넓혀주었다. 진리를 향한 수영의 사랑은 불안함 속에서도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게 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의 사랑이 다시금 질문할 용기를 내게 했다. 우리도 그렇다. 사랑하기에 당혹스럽고 사랑하기에 혼란스럽다. 이런 혼돈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빛을 창조한다. 네, 지금까지 부킹맨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